두자빌티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안입니다. 자, 오늘 4월 2일 장 마감하고 촬영하고 있고요. 자, 오늘 장 흐름 보시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장 초반에 이 상승 시도는 있었지만 자, 이 10시에 뭐가 있었나요? 트럼프의 연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밀려줬어요. 최저점이 92,500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두산 문제 아니잖아요. 국내 증시 문제도 아니고 자, 완전히 이 글로벌 변수예요. 자, 이 트럼프 얘기 너무나도 지겨운데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제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가 미군 2, 3주 내에 떠날 것이다. 호르무즈는 우리 일 아니다. 자, 이 전쟁 완화 기대와 유가 안정 기대가 한꺼번에 올라왔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 트럼프의 말 하루에도 여러 번 말 바뀌잖아요. 강경 대응하겠다. 그러다가도 전쟁 곧 끝날 것이다. 이란과 협의했다.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달랐느냐? 이번에는 왜 이 시장이 믿으면서 이 상승을 만들어냈느냐? 자, 말씀드리면 이 노킹스 시위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900만 명이 운집이 예상됐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등까지 세계 곳곳에서도 연대 시위가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지지율이 33%로 집권 2기 최저치를 기록했죠. 이 트럼프 이제 곧 중간 선거를 앞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이 반응을 해줬던 건데 자, 근데 정말 열받게 오늘 오전 10시에 트럼프의 발언.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이 해협 통해서 원유 딱히 수입하는 거 없으니까 자, 너네 이 수입 의존도 높은 국가들 앞장서. 전쟁 곧 끝날 거야. 근데 2, 3주간 어마무시한 공격 퍼부을 거고 협상 잘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전력과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할 수 있고 이란 우리 막지 못해. 전쟁 아직 이 32일밖에 안 했어. 이전 전쟁들 엄청 길었잖아. 이런 식이었는데 자, 협상 관련 진척이나 이 내용은 없었고 해협 해제에 대한 책임감 회피 그리고 2, 3주 이내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보다 이 공격을 하고 에너지 시설까지 위협한다는 내용까지. 자, 그러면서 완전히 반대가 됐죠. 전쟁 확대 가능성과 유가 상승 압력, 자,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까지. 이게 한 번에 반영된 건데, 자, 유가를 잠깐 볼까요? 자, 보기 쉽게 이 네이버로 볼게요. 자, WTI가 1.24%, 두바이유가 4.6%, 자, 그리고 브렌트유 2.8%. 자, 오전까지만 해도 10시 연설 전까지만 해도 4%대였거든요. 마이너스. 자, 근데 올라가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장 심리가 위축이 됐죠. 자, 한 줄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기대했던 변화? 없음. 오히려 이 불확실성 그리고 군사 리스크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가장 중요한 이 매도 사이드카까지 나왔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수급 붕괴 수준의 하락인데 특히 이 선물 시장 급락과 프로그램 매도 연세가 발생됐어요. 자, 근데 이 장 마감 직전에 전환이 됐거든요. 자, 이 외인들이 마이너스 9천억 원, 9천억 원까지 갔는데 자, 지금 232억 원 숏에서 롱으로 전환이 됐어요. 자, 이 선물과 현물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이 개인이 대량 매수를 하고 자, 외인과 기관 매도를 해줬죠. 이 개인이 1억 3천억 원 저가 매수 해줬어요. 자, 근데 이 선물, 이 외인들의 방향이 흔들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숏에서 롱베팅으로 전환. 그리고 개인이 숏, 기관은 방어. 시장 방향 결정 구간이에요. 지금 이 시장 구조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줬다가 연설로 인한 실망 매물이 나왔죠. 그리고 사이드카, 투매까지 나왔어요. 최악의 패턴이죠. 자, 야간 선물. 오늘 야간 선물이 정말 중요한데 자, 지금 보시면 이 외인들 1,660억 원 롱베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야간 선물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이 야간 선물에 따라 내일 개파락이 나올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결정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발언 내용 중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트럼프가 핵 무력 바로 옆 미군이 있는데 한국 우리에게 도움 안 됐다. 자, 한국에 대한 불만 공개 토론은 사실상 처음. 주한미군 대북 방어 부각하며 자, 한국 비협조 주장. 무역 안보 협상 청구서 우려. 하단을 보시면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 바로 옆에 4만 5천 명의 군인을 앞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줬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시장은 이거를 동맹 리스크 신호로 해석해요. 자,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외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줬었어요. 자, 이 시장 특징을 보자면, 자, 이 방산주와 바이오 제외하고 전부 약세를 보였죠. 도망을 다니는 장이었어요. 자, 내일이 정말 중요한데, 자, 사이드카 발동 다음 날이잖아요. 초가부터 30분까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방향이 결정돼요. 자, 오늘 이 외인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액이 많진 않거든요. 자, 근데 이 JP모건과 모건스탠리. 자, JP모건은 매수를 진행을 해줬고, 자, 모건스탠리는 매도를 진행을 해줬어요. 자, 혼조세로 던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고, 아까 그 선물 포지션 장중에 숏이었다가 막판에 롱으로 전환됐잖아요. 자, 이거는 하방을 강하게 안 본다는 건데 현물은 크게 안 던지고 이 선물은 상승 쪽에 베팅, 하방 제한 시그널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하락의 본질은 손바뀜 구간이에요. 자, 이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음봉이 나왔잖아요. 매도와 매수가 충돌이 되었죠. 자, 이 개인 매수가 좀 있었는데 기존 개인들은 매도를 진행해줬어요. 자, 하지만 신규 개인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물량 누가 받았냐? 이 외인과 선물 세력이에요. 떨어질 때 모으는 흐름인 거죠. 제가 보는 건, 자, 이 코스피 보시면 이 지지 구간 근처예요. 자, 외인들이 현물 또한 이 매도를 둔화시켰거든요, 오늘. 자, 그래서 이 선물은 롱으로 바뀌었고 이 가격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위험한 자리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에요. 자, 왜냐면은 이거는 구조적인 하락이 아니라 이벤트성 변동성이에요. 전쟁 이슈는 항상 반복되고 대부분 빠르게 해소가 되죠. 특히 이번 케이스는 협상용, 압박카드 가능성이 있고, 자, 강경 발언이 협상 유리 구조로 가기 때문에, 자, 장기 하락이 아니다. 방향성 안 꺾였다. 속도만 좀 늦춰진 상황이고, 자, AI 멈췄어요. 뭐 전력 수요가 줄었나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바뀐 거 하나는 단기 저점 만드는 구간이다. 자,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실시간 대응이거든요. 지금 시장 뉴스 하나에 바뀌는 장이잖아요. 하루에 5에서 10%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은 무조건 매도하거나 무조건 매수하는 거 안 하셔야 돼요. 자, 이 지지라인 확인을 하고 수급 확인하고, 자, 외국인 수급과 선물 포지션 거래량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일 이 지지 유지가 된다면 매수 기회가 올 거고, 이탈이 되면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떨어지면 후회하고 올라가면 안 파시잖아요. 이게 반복되는데 이래서 중요한 게 비중 관리예요. 자, 오늘 이 시장이 보여준 건 리스크 관리가 없으면 수익을 못 지킨다. 자, 공포 구간 맞아요, 사실. 자, 근데 동시에 기회 구간이라는 거. 자,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 정말로 중요한데, 자, 매물이 나오더라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매도 압력이 이어지는지, 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전략 필요해요. 자, 이 주식시장은 하루 사이에도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시장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방향을 정해두기보다 중요한 가격 구간을 기준으로 이 실시간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매수 아니면 추가 매수 고려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대응하는 전략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다시 매수를 고려하거나 추가 매수 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일부 차익 실현할 것인지, 이런 기준들을 미리 정해두고 대응하는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가 매일 이 시장을 보면서 수급, 거래량, 기술적 지표들 뭐 등등등 이런 요소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을 찾기 위해서 분석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단정적인 예측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흐름을 보면서 대응, 주식은 대응이거든요. 자, 대응하는 전략, 투자에서는 훨씬 중요해요. 제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분석해드릴게요. 실시간적으로 확인하고, 자, 개개인에 맞춰서 안전한 자리 찾아 드릴 건데, 자, 이 영상 10분에서 15분 남짓이에요. 실시간도 아니고. 자, 그래서 기존 방식에 더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거예요.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7781-8840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변동성 체크하면서 개개인마다 상황에 맞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 중장기적인 부분도 되게 잘하거든요. 중장기적인 부분도 공유를 해드렸을 때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장기적인 부분 궁금하셨거나 답답하셨던 부분 다 해소가 가능하니까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7781-8840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소중한 정보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항상 받는 질문, 이 주식으로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시간까지 써가면서 남들한테 알려주냐고.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있잖아요. 자, 이 주린이 시절에 또 다른 내가 이 주식시장에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시작하게 되었던 건데 이 주식시장 양면성이 있죠.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것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양면성. 저도 이 시행착오 안 겪은 게 아니에요. 엄청 겪었어요. 자, 근데 혼자 고민하면 시간, 돈, 감정. 제가 깨달은 게 딱 이거예요. 이걸 낭비한다. 만약에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저한테 누군가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 하나만 제대로 줬더라면 조금 달랐을 거예요. 이 시행착오를 치열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단순한 착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자, 시장은 혼자 싸우기엔 너무 방대하고 개인 투자자들 너무 쉽게 고립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방향을 보고 정보를 나누게 된다면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 주식시장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적어도 혼자서 낭떠러지로 달려가시는 일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외롭고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서 함께 걸을게요. 그리고 중간에 영상 끄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이랑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 선물 준비해놨어요. 이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감사의 의미로 제가 특별한 선물 준비해왔어요. 자, 바로 2026년 SDV 전환 수혜 히든 종목이에요. 지금 막 이 상승초입 구간에 진입하기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자, 전략적으로 보면 이미 오른 종목 말고 이제 다음 수혜주를 찾아야 될 때예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로봇 관련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준 상황이에요. 자, 원익 IPS, 레인보우 로보티스, FST 이 같은 기업들이 산업 기대감 속에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사례가 있죠. 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크게 움직인 종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이 확장되면서 다음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숨은 영역을 찾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는 하나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 히든주는 아직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반도체 흐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자, 최근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준 기업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는 차량에 수십 개의 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하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이 흐름에 빠르게 따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 테슬라가 증명한 게 뭔가요? 차는 팔린 후에도 소프트웨어로 진화한다. 자, 이 개념이 바로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예요. 이 변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 있죠. 바로 ADAS와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려면 먼저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동차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만 있다고 해서 이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이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반도체 기술을 필요로 해요. 제가 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도 바로 이 영역에 있는 기업이에요. 국내 차량용 팹리스. 자, 왜 이 기업인가? 자, 차량용 반도체 설계, 팹리스 기술을 보유했고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될수록 이 기술의 중요성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영상 데이터 처리 수요를 직접 수혜받으니까. 자, 그리고 이 AI 관련주 1차 상승 이후 시장이 아직 덜 주목한 영역이에요. 자, 이 SDV 전환 흐름과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제가 차트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사실 이 기업은 최근에 제가 갑자기 발견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이 시장 흐름을 보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기업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 조금 흥미로운 구간이 하나 보이죠? 한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이어갔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 관심이 조금씩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거 시장에서도 비슷한 구조에서 큰 움직임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 거래량은 말 그대로 초기 구간일 뿐이에요. 앞으로 이 STV 전환 흐름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있죠. 자, 이런 종목은 시장 관심이 붙기 시작하면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이 이 선점 타이밍이 될 수 있거든요. 선점 타이밍이에요. 자, STV 전환 가속, 데이터 폭증 수혜, 시장 미발굴 영역, 차트 구조까지.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격 구간이 차트 기준 핵심 자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차트 기준으로 직접 짚어드릴 거예요. 자,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781-8840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구간이 첫 번째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만큼 히든이라고 보내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긴 시간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지안이었습니다.